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제가 단기 확장 경로와 장기 확장 경로를 설명드리면서 그 K라는 것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게 장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점을 찾아다녀요. 장기에는. 우연히 딱 한 점만 현재 고정되어 있는 단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릴 필요 없지. 여기 이제 나 여기서 할래. 그래? 나도 여기 지금 때마침 자본량이 고정돼 있어 하는 그 점에서만 비용값이 장기나 단기나 똑같고, 뭐 더 많이 생산하건 덜 생산하건 무조건 단기보다는 장기 쪽이 돈이 덜 들어요. 그치? 왜? 더 많이 생산하면은 그래 나는 접하는 점으로 가서 이만큼 돈 쓰면 돼 라고 말하겠지만 단기는 돈이 더 들어가거든. 생산량을 줄일 때에도 여기까지 줄여서 세이브할래 라는 게 장기라면은 단기는 돈이 더 들어요. 따라서 그 교재 71페이지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자본량 기준으로 단기 비용 함수를 그려놨어요. 까만색으로. 장기 비용 함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단기 비용 함수는 무수히 많아요. 왜? 자본량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자본량별로 하나씩 곡선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그리지 마요. 장기 곡선이 어떻게 생겼건 단기 곡선은 항상 위에 있을 것인데, 왜? 돈이 더 드니까 한 점만큼은 만납니다. 딱 한 점. 어딘지 알겠어요? 어딘지 여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단기에도 그만큼밖에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 일치할 때 이 비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딱 한 점에서만큼은 무조건 만나요. 자본량이 더 많으면 예상컨대 뭐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겠지. 그치? 자본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뭐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날 수 있겠죠. 따라서 단기 비용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 총 비용 함수하고 뭐 모양은 뭐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위에 있다. 단기 비용 함수는 무조건 위에 있는데 딱 한 점에서만큼은 딱 접하는 느낌이랄까?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LTC도 이제 비슷하게 가정한 거예요. 대신 장기 비용 함수는 절대적으로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을 생산량을 0으로 만들 때 둘 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치? 따라서 LTC는 이것도 뭐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것에 불과하고요. 이게 LTC 함수라고 하면은 자본량이 현재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제가 KB만큼의 자본을 전제한 것인데 단기 비용 함수는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 절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위쪽에서 출발하고 모양이 좀 밑에 똑같다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까워지다가 한 점에서 접하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단기 비용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 그치? 현재 자본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첫 번째 그래프처럼 나올 수도 있고 그 밑에요. 제일 밑에 세 번째 그래프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LTC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장기에는 노동과 자본을 둘 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단 하나의 비용 함수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볼 건데 그 LAC라는 게 존재하죠. LAC. 지금 그 위에 있는 케이스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그린 건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린 건 아니고 그 원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뻗을 때 여기 저점이 있잖아요. 그지? 그 저점에서 우연히도 나 장기에도 그리려고 했어 라는 한 점을 이렇게 제가 지금 접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왼쪽에서 그리는 방법하고 오른쪽에서 그리는 방법하고 하나도 안 달라. LAC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LAC.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이제 LAC 곡선을 그려야 한다면은 이것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각 점에서 원점에서 뻗는 기울기가 바로 평균 비용이고요. 쭉 보시면 여기 접하는 점 있죠? 접하는 점이 저점.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게 되게 크고 줄어들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테니 여기에서 LAC 곡선은 가장 작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LAC 곡선은 작다. 따라서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적당히 이 정도 할까? 왼쪽에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그려져요. 뭐 우리가 뭐 시험장에서 이거 그릴 일이 있겠어요? 없지. 하지만 공부하실 때는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지 문장으로 바꾼 걸 대처할 수 있거든. LAC 곡선 역시 최저점에서 어떤 곡선이 관통할까요? 괜히 제가 불러드리고 적으라고 한 게 아니야. 장기 MC 곡선이 반드시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변곡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뻗어 있으면은 그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MC인데 변곡점은 조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커지는데 하여튼 얘랑 똑같다고. 그치? 따라서 저점은 더 왼쪽에 위치하고요. 변곡점, 저점은 더 왼쪽에 위치하죠. 변곡점에서 저점은 왼쪽에 위치하고 그 왼쪽에서는 올라가고 오른쪽에서는 커지는데 여하튼 여기 관통한다는 거지. 여기를 관통한다. 그래서 LMC 곡선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 LMC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C 곡선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은 반드시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 지나가고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밑에는 그 K 기준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관통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미리 조금 선행한 게 있어. LMC 곡선하고 SMC 곡선은 SMC 곡선이 더 가파르다고 했어요. 그치? 그거까지 이제 미리 선행을 했어요. 자, 위에 있는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는 SMC 곡선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SMC 곡선을 그릴 텐데, 요 칠판 또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접하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저점에서. 그러면 SAC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TC가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LAC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우연히 하나 같습니다. 여기. 그지? 이 곡선도 원점에서 뻗는 궤적에서 접할 때 딱 이 점에서 같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같은 값인데 무조건 왼쪽이 더 크고 무조건 오른쪽이 커야 돼. SAC는 LAC보다는 무조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점에서만 같은 거예요. 어디서? 두 곡선이 접할 때. 그지? SMC 곡선은 어때? SMC 곡선은.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자세히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장기 쪽의 기울기가 커요? 단기 쪽의 기울기가 커요? 장기. 이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단기 쪽이 더 크죠? 그죠? 따라서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생산량을 늘릴 때 비용의 변화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게 단기. 내릴 때는요? 내릴 때는 비용의 변화가 오히려 작은 게 단기예요. 반드시 LMC보다 이 점 한 점은 우연히 같아도 그거보다는 SMC가 이 위쪽에 더 위치해야 될 것이고요.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성격을 갖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그 팩트를 기억해야 돼. LAC 기준으로 특정 자본량을 가정한다면 한 점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SAC는 더 큰 값을 가져야 되고 SMC 곡선 그 점에서 LMC 곡선은 SMC보다 완만하도록 SMC가 더 가팔라지도록 이제 기울기가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장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만큼만 이해하셔도 진짜 충분해요. 진짜 충분해. 나머지 그래프는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다른 K라면 어떨까라는 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 상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연결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 요거 하나만 갖고도 이제 굉장한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할 거예요. 할 건데 필기 중이라면 여기까지만 하자. 필기 중이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필기 스탑하시고 제가 교재에 진짜 와 이거 몇 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그리는데 그림을 제가 그리거든요. 어떤 그래프는 10분이면 그려요. 근데 어떤 그래프는 3시간도 걸리고 어떤 그래프는 하루도 걸려요. 얘는 하루까지 걸린 건 아닌데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그림만으로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그림으로 대체하시고 칠판 보자고요. 칠판.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에 그려서 비교하려고 해요. 그냥 설명만 할 겁니다. 설명만 할 건데 자본량이 좀 적을 수도 있죠. 그지? 현재 여기서 이제 우연히 일치한 거야. 장기에도 최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일치했던 게 있다면은 자본량이 좀 작다면은 사실 STC가 접하는 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KA를 선택하는 경우 전제할 수 있습니다. KA를 선택하는 경우 KA를 선택한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접하긴 접하는데 그 접하는 점이 왼쪽이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 적으니까 출발점도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봐봐. 이 절편이 의미하는 게 뭐야? 절편? 단기인데 생산을 안 했어. 그때 발생하는 비용. 고정비용. 그죠? 근데 자본량이 적으면은 고정비용은 더 낮겠죠. 여기에요, 여기. 거기에서도 이 모양은 갖춰요. 이 모양을 갖추는데 가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게 KA 자본량을 말하는 것이고 자본이 조금 적은 거예요. 그지? 그러면 봐요. 이 점 있지, 이 점. 그지? 딱 이 점을 기준으로 두 장단기 MC는 동일한 겁니다. 장단기 MC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라인 위에서 LMC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으면은 여기서 이 MC 단기 곡선도 그 점을 관통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을 찾자. 저점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SAC 저점인데 이게 그림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저점은 안 돼요. 조금 오른쪽이야. 그치? 여러분들 자대고 해보면 돼요. 실제로는 여기 접하는 점이 이게 아니고서는 이거보다는 이 노란색은 저점이 그래도 살짝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지? 따라서 이 점에서만큼은 빨간색으로 하자. 이 점에서만큼은 평균 비용값이 단기나 장기나 똑같은 건 맞는데 저점은 살짝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저점은 살짝 오른쪽에 있어. 따라서 여기서는 얘하고 SAC하고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는데 저점은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바로 SAC의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SAC 곡선은 최저점에서 무슨 곡선이 관통한다고? SMC. 오케이. 여기 출발, 여기 관통, 이게 바로 SMC의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밑에 있는 그래프 조금 뭔가 제일 위에 있는 거랑 다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 이제 접하는 좌표하고 다 이제 똑같이 일치시키는 우연인 그런 점을 이제 가정한 것이고요. 왼쪽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접하는 점이 그 곡선의 단기 평균 비용 곡선보다는 왼쪽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그죠? 그거 봐봐. 언제 자본을 이렇게 하냐고. 언제? 물론 이유는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이만큼만 만들래요. 정부가 막 규제를 해버렸어. 그
그 와중에 평균 단가를 가장 낮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접하는 점이잖아. 그러려면은 자본을 어떻게 써야 돼? 자본을 KA만큼 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제가 뭐 공간을 너무 화려하게 모여서 오른쪽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그린 거 있어요. 조그맣게 그린 거. 이것도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요. 필기하지 말고 제가 칠판에 설명드릴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자본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많아서 막 이런 데서 시작하는 그래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칠판만 좀 봐주세요. 설명만 들어주세요. 모양은 비슷한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서 딱 하나 우연히 일치하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치?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이 라인 위에서 마찬가지로 그림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딱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단기가 됐건 장기가 됐건 똑같다. 자본이 조금 많은 거죠, 지금은요. KC. 그래서 MC 곡선이 LMC 곡선과 SMC 곡선은 뭐 모양은 다르더라도 일단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프상으로 지금 아니던데요 하는 게 아니야. 보세요.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똑같이 접할 순 없어요. 접할 순 없고 실제로 접하는 좌표는 살짝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AC가 점점 떨어지다가 제일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조금 왼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여기 라인에서 저점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접하는 좌표, 그지? 이 접하는 좌표만큼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건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점을 여기서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SAC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라는 건 저점에 반드시 또 SMC가 관통해야죠.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관통하는 게 SMC가 될 수 있다고. 왜 필기하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지? 그치? 충분히 복잡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팩트 위주로 해야죠.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그림을 말로 바꿨을 때 내가 정오를 가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여기 지나가는 이 자본하고 우연히 일치할 때에는 SMC하고 SAC 값하고 LMC 값하고 LAC 값이 모조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이 조금 적을 때 여기서는요. 요 저점 있죠. 요 저점하고 LAC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더 왼쪽이지, 그지? 더 왼쪽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은요. 우연히 한 점만 만나는 것보다는 왼쪽에서 저점이 나타난다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한 팩트를 이해하셨으면요. 이것도 진짜 필기하면 안 돼.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칠판에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요, 같이. LAC는 대체 뭐지, 그러면? LAC? 노동과 자본을 둘 다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 LAC 곡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SAC 곡선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아.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요청받기를, 이게 제일 낮은 거거든요. 제일 낮은 건데 여기서 생산을 요청했으면은 이거 보세요. 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어떤 자본량을 선택하는 것이 그 와중에 비용을 제일 낮추겠습니까?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그 자본량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자본량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낫죠. 그지? 그러면 SAC 곡선이란 무수히 많은 현재의 고정된 자본량 기준으로 하나씩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럼 기업 차원에서는 그 자본마저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면은 무수히 많은 SAC들 중에서도 제일 수직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내가 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이 라인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이 라인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연결을 해봤더니
그게 바로 장기 평균 비용 함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요거 생산할 때 이거보다 절대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의 제일 밑에 있는 것들만 싹 긁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 LAC 곡선은요, 무수히 많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들의 저점끼리 연결한 포락선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장기 비용 함수가 뭐냐고? 무수히 많은 단기별로 비용 함수가 존재하고 그 단기 움직이지 않는 각각의 고정된 값 기준으로 평균 비용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 기준으로 제일 밑에 있는 것만 싹 긁어 모은 것이 바로 LAC가 되는 것이다. 포락선이라고 불러요. 포락선. 포락선의 의미는 이것저것 많을 때 감쌌다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아래쪽으로 포락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바로 장기 비용 곡선이다. 장기 비용 곡선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71페이지 그래프 와 닿아요, 이제? 그치? 위에 있는 케이스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네. 예상컨대 기업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아마도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자본량 결정하고 제품 생산할 것 같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그린 게 위에 있는 그래프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밑에 있는 그래프하고 연결되는 여기가 균형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디테일은 조금 신경을 썼어요. 디테일들 여기 뭐 교차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장, 어떤 난이도의 문장 고려를 이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디테일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고 충분히 납득은 가실 겁니다. 예, 충분히 납득은 가실 거고요. 실제로 그 SAC 곡선은 이게 중요하죠. 한 점에서만 딱 만나고 오른쪽과 왼쪽은 LAC 위에 있다. 근데 그 만난 점 있지? 그 만난 점들을 다 연결한 게 바로 LAC 곡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기 비용 함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비용 함수도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지금 균형이다 하면은 보통 장기 균형을 보통 말하거든요. 그 단기에서 균형하고 장기의 균형이 좀 다를 수 있거든. 단기의 균형은 뭐 공장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와중에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의 균형은 그것마저도 최적인 걸로 바꿔가면서 달성된 균형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은 장기 균형. 근데 문제에서 얼마든지 장단기가 어쩌네 저쩌네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억해 보시자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단기 비용 곡선들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까만 걸 수도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조금 생략했지만 그 가운데 그래프 오른쪽처럼 자본이 좀 많은 상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장기 비용 곡선도 끌어낼 수가 있다. 읽어봅시다. 요거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이해한 거하고 그래프를 문장으로 바꾼 걸 이해한 거는 약간의 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해하면서 또 문장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죠. 1. 장기에서는 시설 규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장이 읽히면은 시험장에서 정오를 가리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도출해보자. 세 가지 상이한 시설 규모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한 것이고요. KA, KB, K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은 단서 달려있네요. KA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 KB가 우연히 딱 그 중간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KC가 가운데 오른쪽 작게 그려놓은 그래프. 장기에서 QB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어디죠? LAC의 최저점 말하는 거죠. 거기서 생산하려고 할 때는 어떤 자본 투입량을 선택하여 생산하더라도 시점에서 KB를 투입하여 달성된 SAC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만큼 생산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투입할 때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 그지? 이렇게 투입하게 돼도 이거 비용이 많이 들거든. KB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단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B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KB를 선택해야지. 그지?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무수히 많은 시설 규모들이 사실은 3개밖에 안 그려놨지만 엄청 많구나라고 판단이 들 것이고요. 단기 평균 비용 함수는 무수히 많은데 최저점들을 감싸는 포락선이 바로 장기 비용 함수.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산출량의 목표가 QA, 제일 왼쪽 말하는 거죠. 그때는 SACA로 대표되는 시설 규모인 KA를 선택한 다음에 이를 A점에서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단기 비용 함수도 최저점은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덜 가동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 규모로도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고. 조금 왼쪽으로 간다고. 따라서 QA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그래프의 A점에서 가동을 해버린다라고 판단하셔야 돼. 자, 어려운 문장 들어갑니다. 현재 그 장기에서 달성시키고 싶어하는 최적 시설 규모보다 낮은 시설 규모가 현재의 상태라고 할 때 해당 시설 규모 기준 가장 낮은 평균 비용을 기업이 달성할 것이다. 오우, 틀렸어. 자본량이 낮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왼쪽에서 생산하거든. 그치? 근데 이러면 또 어떨까? 이러면 그러지 마요. LAC가 수평이에요. 그러면 엄청 무수히 많은 SAC 포락선이 수평이라는 얘기거든. 어떤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각각 최저점이에요. 아,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럼 또 어려운 문장 들어가요. LAC 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어떠한 시설 규모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항상 단기 비용 함수의 최저점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건 또 맞아.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문장을 판단하는 폭을 넓히는지 그거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읽히죠, 생각보다. 그지? 두 번째, 산출량 목표가 QC인 경우에는 SACC로 대표되는 시설 규모인 KC를 선택한 다음에 이를 2점에서 가동한다. 2점 어디지? 2점? 여기 최저점이요? 아니지. 여기. 여기. 접하는 점. 네 번째 문장. 단기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과 실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점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시점에서만 예외적으로 양자가 일치해요. 아, 여기만 일치해요. 여기만. 장기에서 최저점일 때 그것만 좀 일치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맞아. 그치? 이처럼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저렇게 수평이 아니고 얘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기술적인 기업의 이 사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시점보다 그 최저점 말하죠. 왼쪽에서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뭐야? 규모의 경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규모의 경제는 미리 말하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좋지. 그치? 늘리면 늘릴수록 제품 하나당 단가가 쭉쭉 떨어지면은 좋은 의미잖아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이걸 보고 이제 규모의 불경제라고 해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쪽을 우리는 규모의 불경제라고 불러요. 근데 밑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행해서 언급한 것뿐이죠. 그런 이유이다. 5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인 시점에서 이 곡선과 접하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 SACB에 상응하는 공장의 규모가 바로 이 기업이 꿈에도 그리는 최적 설비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6번.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지나가요. 그래서 AC 곡선의 최저점은 MC가 지나가는데 장기끼리 그리고 단기끼리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단기 곡선이 이렇게는 안 해요. 위에 그림을 보면 이 점에서 LTC 곡선의 원점에서 뻗는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단기에서 그런 속성을 꺼낸 것처럼 장기 곡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LMC 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난다. 오타 또 이건 뭐 본 적이 없는 오타인데 그지?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LAC 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난다. LTC 곡선의 변곡점에서 이제 최저점이 나타날 것이고요. 두 곡선의 교점인 C점에서 유일하게 LAC, LMC, SAC, SMC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칠판 보세요. 그림을 이해하면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지금 이만큼 만들고 있어. LMC 얼마? LMC 이 숫자. SMC는요? 그 숫자. 같죠? 요거는요? SAC하고 이제 LAC가 같죠? 그럼 이거 왜 정리하는데 이거? 정리 안 해도 되지, 그지? 그림만 이해하자고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이거를? 오른쪽에서는. 여기서 생산하면 얘네들이 높지? 얘네들이 작죠? 이걸 뭘 또 일일이 뭐 오른쪽에서는 왼쪽에서는 그러고 앉아있냐고. 여기는 다 똑같잖아. 여기만 유일하게 같은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시설 규모가 최적보다 작으면은 LMC가 SAC보다 크다 물어볼 수도 있다고. 뭐야? 왜 갑자기 장기하고 단기, 심지어 MC하고 AC 관계를 물어봐? 근데 문제될 거 없다고. 읽으면 그만이에요. 여기가 유일하게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일치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챕터 5에서 다룰 시장이 하나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완전 경쟁 시장 기준으로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일단은 뭐 요 정도 일단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의 내용들, 72페이지 중간까지 점검을 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TC 함수가 제시가 되었을 때, 곡선이 제시가 되었을 때 MC를 구하는 것과 AC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 다르진 않아요. 접선으로 따라 읽는 거, 원점에서 뻗는 기울기 찾는 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관계죠. 두 곡선의 관계. 예. 이렇게 그래프 쪽을 이제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한 세 번, 네 번 보시면은 꽤 많은 기출 문제들을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기억이 오래 남고 어떤 문제라도 대처가 가능한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